1887년 4월 3일 밤, 영국 엘몬즈버리의 밤은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쌀쌀한 밤이었고 끊임없이 내리는 가랑비 때문에 마을의 흙길은 짙고 위험한 진흙 구덩이로 변했습니다. 정직한 마을 사람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어둠과 습기를 피해 불 옆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황량한 곳에서 그 여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실체화되듯 그저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놀공원 근처에서 마을 구두장이가 그녀를 발견했는데 그곳의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광경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으로 지치고 방향 감각을 잃은 듯 보였지만 평범한 방랑자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영국 시골의 음울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이상한 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괴한 것은 머리에 두른 터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은 영어도, 웨일스어도, 프랑스어도, 지역 치안판사나 교구 신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언어도 아니었다. 후두음의 선율적이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고 이는 오히려 신비로움을 더할 뿐이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거지 같은 자세는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뭔가 위험과 기묘함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를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의무감과 엄청난 호기심에 이끌려 카운티 치안판사 사무엘 워럴의 집으로 끌려갔다. 놀파크 저택은 질서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 여자가 가져온 듯한 혼돈과는 정반대였다. 촛불과 벽난로 불빛 아래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수수께끼는 더욱 깊어졌다. 시골의 일상의 지루함을 느낀 상류층 여성 워럴 부인은 그 젊은 여자에게서 매혹적인 매력을 발견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의사들이 그녀가 뇌열병이나 횡설수설하는 광기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불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제정신이었지만 분명히 지쳐 있었다. 브리스톨에서 온 언어학자와 학자들이 데려왔다. 그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구사했고 지도와 물건들을 보여주며 그녀가 알아보는 기색을 보이려 애썼다. 그녀는 그저 고개만 저었고 검은 눈으로 호기심 어린 얼굴들을 훑어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었다. 그녀는 제공된 음식, 즉 로스트 비프, 빵, 와인을 거부했다. 그녀는 물과 차만 마시고 마치 타고난 듯 섬세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의식을 행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동쪽으로 보이는 지점을 향해 무릎을 꿇고 눈을 가린 채 알라 탈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1817년 당시 영국인에게 알라는 단 한 가지, 즉 동양, 터키, 이슬람 세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교도였을까요? 아니면 길 잃은 동방 귀족 여성이었을까요? 그 미스터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흘러갔고 그 신비로운 여인은 워럴 저택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짜증나는 주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짓하고 손가락질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녀의 언어가 복도를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워럴 부인은 자신이 매우 중요한 인물을 숨겨주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야기는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온 세상이 만나는 곳, 브리스톨의 번화한 부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누엘 에네소였습니다. 포르투갈 선원으로 극동 지역을 널리 여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여인과 그녀의 이상한 언어에 대해 들어봤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적이었지만 간절히 답을 찾고 있던 워럴 부부는 그를 그녀에게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은 짜릿했습니다. 에네소는 여인의 말을 듣고 모두가 놀랍게도 대답했습니다. 포르투갈어나 영어가 아니라 그 이상한 소리로요. 그토록 닫혀있던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워럴 부인은 흥분에 거의 기절할 뻔했다. 마침내 통역가가 도착했다. 마누엘 에네소는 수수께끼의 여자를 옆에 두고 워럴 부부와 함께 앉아 그들이 들어본 것 중 가장 환상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에네소의 번역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라부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미치광이도 거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족이었습니다. 광활하고 신비로운 인도양의 외딴 섬 자바수라는 섬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왕이자 권력자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낭만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섬을 침략한 잔혹한 해적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해적선에 끌려가 몇 주 동안 포로로 잡혀 머나먼 시장에 노예로 팔릴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네소에 따르면 카라부 공주는 용감했습니다. 해적선이 브리스톨 해협을 지나 영국 해안에 접근했을 때 그녀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필사적이고 용감한 행동으로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어두운 바닷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파도와 싸우며 몇 시간 동안 헤엄친 끝에 조수가 그녀를 해안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치고 춥고 배고픈 그녀는 며칠 동안 정처 없이 떠돌며 마치 그녀를 괴물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모국어로 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몬드즈버리의 구두 수선공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 자바수 스타일, 언어, 서양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 먹지 않으려는 모습, 그리고 알라탈라, 그녀의 섬의 신호에 대한 그녀의 헌신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영국 상류 사회는 이 이야기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낭만주의 시대가 한창이던 당시 이국적이고 순수한 귀족의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관념은 궁극적인 이상이었다. 워럴 부인에게 이는 모든 희망의 확인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손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은 셈이었다. 카라부 공주는 그 계절의 화제가 되었다. 워럴 가문은 그녀에게 최고급 비단 옷을 입혔지만 그녀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터번을 고집했다. 그녀는 브리스톨과 바스 상류층의 모든 파티, 무도회, 만찬에 초대되었다. 지역 귀족들은 그녀를 보기 위해 앞다퉈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상한 예의범절로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선율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제 그녀의 공식 통역가로 항상 곁에 있는 선원 에네소와 함께 그녀의 불가사의한 존재감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모두가 풀고 싶어 하는 낭만적인 미스터리였다. 남자들은 그녀를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여겼다. 여자들은 그녀의 터번 스타일을 따라 했습니다. 카라부 공주를 파티에 초대한 것은 1817년 최고의 사회적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연기로도 모두를 매료시켰습니다. 정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카라부는 자신이 계속해서 이국적인 척해야 자신의 이야기가 유지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기괴한 세부 묘사로 허세를 부리며 즐거워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야생적이고 고귀한 출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는 기교를 선보였습니다. 활과 화살을 요구하자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놀라운 명중률을 보여주며 영국 신사들이 놓친 표적을 마쳤습니다. 레이피어를 집어들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민첩하고 기묘하며 마치 춤과 같은 펜싱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분명 자바수의 격투술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첩하게 나무를 오르는데 영국 여성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명성을 굳건히 한 가장 충격적인 행동은 물속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월월 영지의 호수로 끌려간 그녀는 선물 받은 고급 옷을 벗고 알몸으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청교도 사회를 말문이 막히게 할 만큼 우아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수영했습니다. 이는 스캔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먼 섬의 순진한 공주에게서 나온 이 말은 순수함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서양 문명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로워 자연과 원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몬즈버리에 국한되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곧 브리스톨 신문들은 월월 가문에 의해 구출된 신비로운 공주에 대한 기사를 실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톨에서 이 소식은 런던까지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라브 공주는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신문과 잡지들은 그녀의 체포, 탈출, 그리고 그녀의 독특한 관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화가들은 월월 저택으로 파견되어 그녀의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녀의 특징적인 터번을 쓰고 활을 든 초상화가 인쇄되어 수천 부씩 팔렸습니다. 그녀는 전국 각지의 응접실에서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자바수의 위치를 두고 논쟁을 벌였고 신학자들은 그녀의 신 알라탈라의 본질을 논의했습니다. 그녀는 길고 어두운 나폴령 전쟁에서 갓벗어난 국가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살아있는 낭만적 미스터리이자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카라부의 명성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은 더 힘들었습니다. 상류 사회의 화려한 풍속과 아첨과는 거리가 먼 브리스톨의 노동자 계층 동네에서 닐 부인이라는 여성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닐 부인은 하숙집을 운영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으로 잃어버린 공주에 대한 환상이 아닌 삶의 냉혹한 현실에 맞서 싸웁니다. 그녀는 그 기사를 브리스톨 저널 그녀는 유명한 카라브 공주의 판화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료되지 않았다. 분노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 모습, 그 이목구비, 그 시선을 보고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자바 공주가 아니었다. 닐 부인은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베이커였지만 가끔 윌콕스라는 성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녀는 왕족이 아니었다. 데번셔 위더리지 출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국적인 손님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하숙집에서 하인으로 일했었다. 닐 부인은 그녀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지어내고 재미를 위해 인물을 만들어내는 버릇이 있는 소녀였다. 닐 부인은 그 뻔뻔스러움을 믿을 수 없었다. 전직 하인이었던 그 소녀가 영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교육받은 남녀들을 속이고 있었다. 닐 부인은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었다. 신문을 증거로 삼아 브리스톨에서 엘몬즈버리에 있는 월월 저택으로 향했다. 철문도 풀먹인 하인들도 그녀는 겁먹지 않았다. 그녀는 유명한 손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월월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했다. 그녀는 안으로 허세의 중심으로 안내되었다. 그 광경은 분명 경이로웠을 것이다. 카라브 공주가 거기에 있었는데
아마도 숭배자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어쩌면 그녀의 공범 마누엘 에네소를 통해 새롭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번역하고 있었을 것이다. 닐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공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유한 후원자들, 매료된 귀족들 앞에서 그녀는 마법을 깨뜨렸다. 그녀는 인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평범하고 날카로운 대번 영어를 사용했다. 그녀는 메리 베이커라고 불렀다. 제 이름은 닐 부인입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제 하숙집에 묵으셨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겁니까? 방 안은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가식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카라부 공주라는 말이 얼어붙었다. 얼굴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도망칠 곳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진짜 삶을 보여주는 그 반박할 수 없는 증인 앞에서 그 이국적인 페르소나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대번 출신의 구두 수선공 딸 메리 베이커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녀는 그 언어가 자신이 지어낸 무의미한 소리들에 뒤죽박죽이며 자바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에네소 아마닐 부인이 나타나자마자 사라졌을 것이다. 는 기회주의자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고백했다. 그녀는 가난하고 외로웠으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었다. 스캔들은 엄청났습니다. 공주에게 반했던 상류 사회는 이제 모두의 농담 대상이 되었습니다. 월월 가문의 굴욕은 깊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범죄자가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20대 하녀에게 현란하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녀를 유명 인사로 끌어올렸던 언론은 이제 엘리트들의 속기 쉬운 속임을 폭로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메리 베이커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카라부 공주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기와 불황죄로 그녀를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대중은 물론 굴욕을 당한 그녀의 옛 후원자들조차 감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대담함은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영국의 엄격한 계급 구조 속에서 한 가난한 여성이 10주 만에 형세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녀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거짓말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미국을 거쳐 프랑스로 건너가 카라부 공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극의 명성은 미스터리의 명성만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혼하여 딸을 낳았지만 결국에는 세상 밖으로 밀려나 영국으로 돌아와 브리스톨의 한 병원에 거머리를 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메리 베이커는 역사상 가장 기괴한 사기 사건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배고픔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였습니다. 음식에 대한 갈증, 더 나은 삶에 대한 갈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류 사회가 간절히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환상적인 이야기에 대한 갈증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가장 좋았던 부분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